큰일입니다, 강 PD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가 임장 온 것이 맛집이 너무 많아요. 아, 맛집이 많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서울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원래 뭐 현장 임장 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현장 임장의 묘미이긴 한데 여기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너무 많이 먹을까 봐 걱정이에요. 원래 이 인근에 흡한 상권이 어디였어요? 홍대 입구나 합정이었는데 여기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힙한 카페나 맛집들이 이 망원동으로 많이 왔고, 그리고 또 뭐 SNS 영향도 있고, 여기 망리단길 생기면서 유명세를 좀 많이 탔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볼 물건이 이 힙한 망원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근데 오늘 빌라가 이 망원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망원역이 몇 호선이죠? 6호선이요. 네, 6호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죠? 서울 일자리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6호선이 이 망원역에서 DMC까지 5분이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디죠? 공덕까지 10분, 그리고 용산 있는 삼각지까지 12분, 그리고 우리가 공덕에서 갈아타면 뭐 여의도든 아니면 광화문이든 20분 안에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볼 물건이 1.5룸이에요. 제 수업 시간에 단기 매도 하려면 반드시 방 3개짜리 3룸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2룸도 아니고 1.5룸을 우리가 왜 보러 나왔을까요? 1.5룸도 단기 매도가 돼서 그런가요? 뭐 입지에 따라서 1.5룸도 단기 매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단기 매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가져가야 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여서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어때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거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우리 강 PD님처럼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아파트 입지 좋은 데 사시면 되는데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좀 보셔야겠죠.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재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러 왔는데 여기가 살기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상권도 여기가 망원동 메인 거리거든요. 사람 엄청 많죠. 네, 사람이. 상권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또 한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원역에서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여기서 살면 아마 살이 좀 많이 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 전역이 뭐 재개발, 재건축한다라고 많이 묶여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파트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려고. 그런데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다라고 해서 다 아파트가 올라가진 않아요. 구역을 잘 봐야 돼요. 아파트가 될 만한 구역을 잘 봐야 되는데 잘 고르셨다라고 하면 어때요?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망원시장. 망원시장 한번 와봤었나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네. 사람이 많네요. 우리가 지금 1시 정도 됐죠? 네. 낮 시간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저녁 되면 사람 더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알아요? 김멘토님께서 고추튀김이라 하셨습니다. 맞아. 우이라 고추튀김. 거기가 원래 수제 막걸리 집인데 뭐 막걸리도 유명하긴 하지만 안주로 나오는 고추튀김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거 먹으려면 줄 서서 먹어야 돼. 지금 바로 먹을 수는 없고 대기를 걸어놓고 우리 촬영 끝내고 와서 먹어야 될 거야. 서울에는 시장에서 몇 군데 그래도 가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처음 보죠. 네. 사람이 많아서 촬영하니까 힘듭니다. 정신이 없죠. 아이고 뭐 족발도 팔고 아이고 사람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떡볶이 집도 있고 먹을 거 되게 많죠. 네, 여기 사방으로. 오, 송칼국수 5,000원. 아 맛있겠다. 여기 닭강정도 유명해요. 이것도 김멘토님이 좋아해요. 맛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우이라.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사람 많이 줄을 안 없죠. 근데 이거 저녁 시간 되면 대기가 장난 아니에요. 사실 지금 사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들고 우리가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촬영하고 오죠. 네. 이렇게 시장을 지나서
시장 지나니까 배고픕니다. 그래서 참고 우리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 먹죠. 한번 물건지 같이 가봅시다. 오늘 물건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이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예요. 작년 23년 11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정비용역 발주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극초기인 거예요. 신속통합계획이면은 실거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거래로 산다라고 하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매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아, 무주택자 아니어도 다주택자여도 실거주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은 어때야 돼요? 실거주에 무주택이어야 돼요. 맞아요. 실거주 해야 되고 무주택 해야 되니까 사실 신속통합계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물건을 사고 매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극초기라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죠. 왜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를 것 같기 맞아요. 때문에. 초반에 변수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통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속도감도 있고 안정적이고 사업성도 있어요. 다른 재개발 물건보다는 신속통합계획으로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도 원래 재개발 구역은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한강이거든요. 한강 쪽에 이게 모아타운으로 묶여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모아타운들은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그 중에 몇 군데 추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망원동 모아타운. 한강뷰 아파트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어때요? 너무 비싸요. 비싸요. 지금 구축 빌라 한 20년 이상 지난 것도 지금 한 5억, 6억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아닌 옆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질투나요. 시기가 나고 질투 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묶이게 된 거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강뷰 아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강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한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멀리서 보이는 한강 옆뷰?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 공원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냥 일반 공원하고 이 한강이 보이는 한강 공원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망원동에 왔으니까 우리 강 PD님한테 망리단길이 뭔지는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살짝 좀 돌아서 왔어요. 근데 실제로 망원역에서 걸어오면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망리단길이에요. 망리단길. 카페가 되게 많아요. 좀 분위기 있는데 강 PD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기 뭐한 이런 힙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강 PD님은 여자친구랑 가면 되겠죠. 네. 남자 둘이 가면 이상할 거예요.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덥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돌아왔어요. 아까 거기가 망원역이에요. 이쪽으로 쭉 왔으면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금 돌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어글리 베이커리 보이죠? 사람 줄 서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엄청 줄 서 있죠. 네. 거기 빵 한번 먹기 힘들다. 저녁에 오면 사람이 줄 안 서 있긴 한데 다 솔드아웃.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먹으려면 1시간을 줄 서 있어야 돼요. 어쨌든 먹고 싶지만 우리 촬영해야 되니까. 재개발 된다고 진짜 될까요? 그게 걱정되는데요, 저는. 이게 초기 단계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근데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아파트가 올라갈지 말지를 지금 분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한 3가지 정도 확인을 하면 좀 어느 정도 확신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여기 조합원 대비해서 얼마나 분양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1179명. 그런데 분양하는 세대는 한 2000세대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사업성이 나쁘진 않죠.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올라가더라도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업성이 있으려면 아파트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망원동이고 성산동이고 이 주변만 봐도 어때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만한 아파트 단지가 없긴 한데 우리가 망원역에서 지금 2정거장, 3정거장만 가면 DMC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22년도에 입주한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15억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여기 망원동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여기가 입지가 더 좋을 거예요. 기본 20억은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동의율이거든요. 제가 뭐 자료조사 해보니까 한 70% 동의율은 얻었대요. 근데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출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다 보니까 추진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정도까지 봤을 때 충분히 아파트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여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다,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났다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훨씬 비싸겠죠.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네요, 그럼. 네. 그리고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물건제 도착했네요. 여기 영하우징. 아이고, 건물 상태 컨디션 되게 괜찮죠? 네, 너무 좋은데요? 이게 202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한 3년, 2020년도 12월 말에 지었어요. 그래서 만으로 한 3년 반 정도 된 거죠.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외관도 보면 요즘 스타일. 뭔가 유광 대리석이 아니라 무광 대리석으로 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세대 빌라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이 뭐예요? 주차입니다. 맞아, 주차장. 그래서 와서 주차장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2룸, 3룸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6세대. 몇 대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확히 주차선은 8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밖에 주차가 안 되는 거죠. 하이 주차하고 하면 그래도 뭐 11대,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1.5룸이거든요. 약간 고급스러운 1.5룸으로 추정이 되죠. 건물 안쪽에 보기 전에 우리 아직 경매 정보지도 못 봤잖아요. 경매 정보지 좀 보고 시작을 하죠. 잠깐 좀 볼게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건축물 대상 보면 정확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리고 대지는 3.9평, 작죠. 건물 면적은 6평 조금 넘어요. 굉장히 좀 작겠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6.08평인데 아마 확장한 면적이 좀 있어가지고 실면적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감정가는 3억 7,100에 나왔습니다. 현재 7월 23일이 첫 매각 기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9일이요. 네, 7월 19일.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유찰된다라고 하면 2억 9,600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물건은요,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경매 정보지만 믿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경매 정보지만 믿고 그냥 입찰하셨다가는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건 내역이나 확약서 제출 그런 것도 인정이 안 되나요? 현재는 제출 단계인 거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입찰하러 가는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는 미리 하더라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경매 정보지든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만 확인했다라고 하면 확인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이거는 건물 등기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바로 민간임대주택 등기, 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뭐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인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인이 한다라고 하면 뭐 임대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반인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우리 강 PD님이 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능해요. 일반인도 우리가 입찰할 수 있고요. 잔금 납부하고 이건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민간임대주택 등기의 부기등기 부분은요, 말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입찰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는 잘 모르세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죠. 이게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대출이 안 나와요. 말소를 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잔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진 사람이 하셔야 돼요. 잔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말소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멋 모르고 그냥 보증금만 가지고 입찰하셨다가는 이것도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입찰하셔야 돼요. 근데 이 등기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 소유자가 민간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권리사항 살펴봤고 들어가서 물건 한번 좀 보시죠. 여기가 힙한 막리당 길에서도 좀 안쪽이긴 한데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길도 되게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너 건물이에요. 코너 건물이고 5층까지 있는 건물 16세대. 건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 바로 앞에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워낙 뭐 시장도 있고 힙한 상권들이 많으니까. 그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물건이 403호입니다. 403호인데 뭔가 402호가 경매당한 것 같죠. 403호는 깨끗해요. 우편물이 좀 쌓여있긴 한데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쌓여있어요. 그리고 계량기가 있나요? 이게 계량기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제가 좀 본 거예요. 근데 켜져 있어요. 그러면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허브 대항력 포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임차인분은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유자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깔세를 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은 에어비앤비도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막 외국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니하오마. 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문 굉장히 튼튼한 걸로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1층의 층고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하도 있는데요. 지하에 방이 있을 리가 없는데 소방 펌프실하고 곰팡이 냄새가 확 나네요. 네, 소방 펌프실. 그래서 안전 장비들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일반 빌라라고 하면 이런 거 잘 안 해놓거든요. 설비를 좀 잘 해놓긴 했네요. 그리고 꼼꼼히 토탈 홈케어 서비스에서 계속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8시 20분에 와서 관리를 청소를 한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월에 4번 청소를 하네요. 근데 휴가도 갔다 오신대요. 다음 주에 휴가 가시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청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관리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조명이 굉장히 멋스러운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한뜻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엘리베이터 어때요? 되게 깔끔해요. 네, 깔끔하고 크죠. 그리고 6층까지 있네, 6층까지. 그리고 이거 보면 세대당 얼마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5만 원. 그렇죠? 관리비 원래는 43,000원이었는데 인상을 했나 봐요. 왜냐면 공실 세대가 지금 3군데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계시는 분들끼리 쉐어를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구경은 잘했고 우리가 빌라 왔으니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봐야겠죠. 네.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손잡이랑 벽이랑 색깔을 맞췄나 봐요. 그러네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게 저렴한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튼튼하고요. 창살도 촘촘하게 잘 되어 있죠. 저 이런 거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2층 올라오면 4개 세대가 있고 문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요즘식의 도어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타일로 마감하진 않고 이건 좀 저렴한 거 썼네요. 그렇죠? 계단이 어때요? 생각보다 좀 가파르죠? 네.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다니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3층에도 4개 호실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왠지 뭔가 다가구로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가구가 아니라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물건은 403호. 여기가 403호이고요. 옆에 뭐 붙여진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관리업체에서 알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그냥 다 수거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있긴 하거든요. 옆집 보면 먼지가 안 쌓여 있어요. 여기가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그럼 먼지가 없는데 먼지가 좀 쌓여 있고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라고 붙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안 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망원 1동 신속통합계 후보지 신청 안내네요. 혹시 뭐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벨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402호도 굉장히 우편물 쌓였었는데 먼지 안 쌓여있어요. 그냥 우편물을 안 챙기시는 분이 살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4층까지는 구조가 똑같은데 아까 5층에서는 이렇게 꺾여서 있었잖아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래서 여기 2세대는 아마 테라스가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6층까지도 있네요. 6층도 테라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테라스 있을 가능성이 크고 테라스는 아마 5층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근데 그럼 위반 건축물인가요?
아니요, 테라스 있는 거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죠. 아, 덮지만 않는 거예요? 그쵸. 그 위에 덮었으면 불법이고 걸렸으면 위반이고. 그리고 이렇게 옥상이 있네요. 옥상이 작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높죠. 아, 여기 테라스. 6층이 가지고 있는 테라스고, 그 아, 한층 더 내려가면 보이시나요? 테라스가 있는데 6층에 있는 테라스보다는 더 크죠. 5층 께. 네. 그래서 6층이나 5층은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6층이든 5층이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한 3층에 벨 한번 눌러 보시죠.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5층이랑 6층은 어때? 구조가 완전히 다를 거고, 그리고 봤을 땐 402호, 403호, 2호하고 3호 라인은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아마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한데, 그래도 한번 뭐 누수 문제나 이런 이유로 벨 한번 눌러보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구조도 보고, 살기에 불편한지 뭐 편한지 한번 물어보죠. 근데 그 전에 이게 2020년도에 지어진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양 당시에 어때요? 사람들이 누군가는 분양하기 위해서 블로거든 유튜브든 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인터넷상에 정보가 나와 있어가지고 좀 보려고요. 영하우징에서 1.5룸이거든요. 보면 깔끔해요. 현관입니다. 중문도 있고 신발장도 커요. 우리가 막 빌라 가면 좀 불편했던 게 뭐였어요? 신발장.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1.5룸인데 웬만한 빌라보다도 신발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1.5룸이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1.5룸이 아니라 확실하게 거실이 있는 1.5룸이에요. 지방 가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미투라고 부르잖아. 미투가 뭐예요? 확실한 거실이 있는 거. 소파도 있고 거실 TV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실이 있는 거죠. 거실 구조도 괜찮네요. 그쵸? 그리고 거실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전열 교환기. 우리 학원에도 네. 설치했는데 최근에 공기를 맑게 해주는 거. 네. 확실하게 이거 설치하면 내부 공기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 이게 빌라에는 잘 안 들어가고 오피스텔에는 요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있으면 장점입니다. 틀어놓으면 공기가 좋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뭐 반지하나 지하 이런 거 낙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전열 교환기 하나 설치해 놓으면 반지하지만 쾌적해집니다. 숲에 온 기분? 네. 곰팡이도 안 피겠네요. 네, 곰팡이도 안 펴요. 곰팡이 필 일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방인 것 같아요. 방인데 북박이장도 있고 화장실도 예쁘게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인덕션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마 북박이 냉장고 같아요. 옵션인 것 같아요. 약간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급 느낌의 1.5룸이다. 물론 이제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은 또 뭐 비교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굉장히 비싸요. 여의도보다 비싸고 심지어 월세가 2천만 원인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와요. 어쨌든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진 1.5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설프게 방 좁게 투룸보다 확 트인 거실 있는 1.5룸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려가서 벨 한번 눌러보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내려와서 근처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이어지진 않아요. 한 계단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1.5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여기 차 시트가 있거든요. 투룸일 가능성도 있겠다.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임장은 저희 촬영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오긴 했는데, 임장 오려면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오는 게 좋아. 그래야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아니면 주말에 오든가. 그렇게 해서 내부 구조까지 확실하게 보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 시세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인근에 한번 부동산 들려보죠.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네. 그 하우징 편에 영화로지게 네. 이게 매물이 4억 2천에 나와 있던데 네. 원래 그 정도 가격이 맞아요? 싼 건 아니죠. 좀 비싼 건가요? 소문역은 너무 비싸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4억 2천이라는 것도 비싸긴 합니다만 소문역 없이 비싼 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 가격 조정이 돼서 아마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원룸 지금 이제 오래된 거 비교해보면 이게 아마 한 2억 중반대, 3억대 나올 거예요. 3억 중반선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기억이고요. 3억 이제 후반대 정도가 아마도 조율해서 나갈 금액일 것 같고요. 4억 2천이면 뭐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안 붙을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붙을 수도 있어요? 붙을 수도 있어요. 쉽게 나가진 않아요. 가장 최근에 팔린 게 이거랑 비슷한 게 아마 네. 3억 9천 얼마에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3억 8,500에 줍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부동산 들려가지고 물도 먹고 괜찮네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경매하러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죠? 네. 확실히 신건대 조사하는 게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보니까 비슷한 컨디션의 매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영하우징,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 그 건물에 3층에 똑같은 평수의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현재 4억 2천에 나와 있죠. 이제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살짝 비싼 감이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이 안 붙을 가격은 또 아니래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실거래도 있긴 했었죠. 제가 지금 적어놨었는데 똑같은 건물에 실거래가 2개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는 3월에 오늘 평형대가 6.08평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8.75평이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오늘 평수보다 조금 작은 거 5.3평이 3억 8천에 거래된 거죠. 그러면 오늘 그 4억 2천에 내놓으신 분은 어때요? 3억 8천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고 4억 5천 이상은 못 받는 거죠. 그러면 4억 1천 정도? 그 정도 선 저희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매물의 가치는 뭐 3층이나 4층이나 어차피 엘리베이터 있고 비슷하니까 가격은 뭐 최소한 4억 이상일 것 같고 그러면 한 4억 1천 정도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물건 가격이 얼마였어요? 감정가가 3억 7천이잖아요. 살짝 좀 애매해, 그쵸? 아, 한번 유찰시켜야겠네요. 아니, 신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요즘 괜히 유찰해서 어설프게 사람들 경쟁 붙어가지고 감정가 높여서 쓰느니 차라리 애매한 가격에 지금 가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 매물을 4억 밑으로 지금 살 매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거보다 오래된 거 한 15년 정도 된 원룸이 아까 5평이었잖아요. 그게 3억 초반에 나와 있으니까 저거는 최소 4억 이상이니까 경매로 산다라고 하면 지금 3억 7천인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아, 하긴 요즘 감정가 다 넘겨가지고 낙찰받고 그러잖아요. 아, 어떡하죠, 강 PD님? 이게 언제죠? 매각기일이 7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아, 빨리 편집해서 빨리 올려야겠는데? 네, 월요일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건물 등기 보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 있는 거 보고 초반에 자기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보통 많이 확인들 안 하시니까 못 모르고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세조사만 하시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있죠. 느낌상으로는 사람들이 시세조사 하러 많이 안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신권에 빌라도 들어오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또 촬영일 다음날 주말이 또 껴있잖아요. 맞아요. 내일 또 직장인분들 주말에 또 임장하러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는 공시지가가 1억 8,400이거든요. 126% 하면 2억 3,100인데 그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 이상으로 우리가 보증금 못 받으니까 그 이상은 월세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신기하죠. 1.5룸인데 한 2억 3천 이상 주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네. 더 비싼 거 해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임차 맞추는 데는 크게 불편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최저가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3억 7,100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그럼 2억 3천에 전세를 놔요. 자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거의 1억 5천이 필요한 거죠. 네. 소액이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좀 비싸긴 하네요. 아니면 대출을 받으시고 홈테크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3억 7천에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대출 받을 거니까 한 8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달에 이자가 한 100에서 11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오피스텔 저거보다 더 작은 것들도 거의 100만 원, 110만 원 하잖아요. 우리 강남에 오피스텔 갔을 때 어땠어요? 거의 막 120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월세 나간다는 거 홈테크 한다라는 거 생각하고 좀 여기서 웨이팅을 좀 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전세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금액이 묶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대출 초기에는 안 돼요. 초반에 잔금 납부할 때는 자기 돈 3억 7,100이 다 있어야 돼요.
있던데 잔금 납부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민간 임대 사업 부기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죠. 말소되면 대출이 돼요. 그때 가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초기 자금이 3억 7천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물건 대략적으로 둘러봤고요. 어때요? 오늘 물건 누구한테 좋을까요? 뭐 이제 서울에 아파트 지금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고 그 대신 나의 자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설픈 지역의 재개발이 아니라 확실한 지역의 재개발, 제대로 된 아파트를 받고 싶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좀 맞는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뭐 주택수나 이런 세금 규제가 아니면 제가 좀 하나 사놓고 싶긴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임장 다니면서 사고 싶은 물건 되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았어요. 이거 취득세 중간 완화 언제 풀리려나? 그쵸? 투자할 거는 많은데 아무튼 경매 투자할 물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금이 다 부족해서 아니면 이런 뭐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 건 너무 많아요. 그쵸? 네, 저도 빨리 자금을 불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우리는 이만 마치고 망원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죠. 고추튀김 먹으러 가요. 그죠?